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6월 초에 소개해드렸던 신상품인 글로벌 언택트 펀드를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두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벌써 15%라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상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제가 생각해볼 뉴스가 있어서 함께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여기 힌트는 위에 이 사자상입니다.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싱가포르의 상징이었던 머라이언인가 그죠? 네,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6월 초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언택트는 한화자산운용에서 이제 출시가 돼서 운용이 되는 상품인데 뭐 이 컨셉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앞서 방송에도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요. 제가 기존에 좋아하는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키움 똑똑한 4차 산업혁명 ETF 분할 매수 펀드. 이게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쉽게 1,000원부터 뭐 동전 투자나 알모으기 형태로 상당히 쉽게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데 뭐 계속 순항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뭐 저는 계속 좀 투자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제 연금이 됐든 또 상당히 좋아서 소개를 계속 드렸던 삼성 코덱스의 심춘 차이넥스트 ETF 이 파란색도 수익률은 훨씬 좋습니다만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이 들쭉날쭉한 거를 우리 금융에서는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도 타는 듯한 이런 변동성이 사실은 위험입니다. 뭐 오를 때는 기분이 좋지만 꼭 올라서 물린 분들은 확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률이 한 10%씩도 빠지니까 굉장히 무섭죠. 이런 변동성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꾸준히 순항하고 있는 컨셉이 바로 글로벌 언택트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세가 잡히고 선택을 받는 종목들에 계속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제 주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투자할 돈이 없다.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꼭 쓰려고 그러면 그때 돈이 없죠. 미리 이렇게 돈을 뭐 모아놓으신 분들이면 좋겠지만 대체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사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대부분 사서 뭐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사서 투자가 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판매하고 싶어도 뭐 ETF도 3일 이상씩 걸리죠. 그다음에 뭐 펀드라고 그러면 최소 8에서 9영업일 정도 걸리니까 주말 끼고 나면 열흘 이상씩 걸리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평소에 많이 이제 하고 있다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게 됐어요. 블룸버그에서 매일 아침 이제 띄워주는 기사거든요. 5가지 테마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다가 저도 이제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어요. 그 레즈롱에서 테크랠리 레스트예요. 그 테크랠리라고 하니까 기술주 랠리잖아요. 그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의미합니다. 계속 언더퍼폼 할 거다, 성과가 부진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lack of,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결핍인 거죠. those companies라고 한 거는 즉 테크 종목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약해 보면 최근에 시장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글로벌 금융 뭐 중앙은행들 이 금융 쪽으로 돈을 많이 푸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술주, 흔히 성장주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지금 언택트 테마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어때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지역은 이런 기업들이 별로 없죠. 계속 이런 기술주 랠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동남아시아 지역 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이 만약에 동남아시아 펀드 또는 이걸 아세안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세안 펀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비전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언택트 테마로 갈아 태워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연결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뭐 우버가 철수하고 나서 그랩이라고 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이런 해당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막 세력을 넓히려고 했으면 했지 생각보다 이런 테크 기업이 없더라고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니라고 찾아봤어요. 우리 이제 아세안 지역이라고 하면 크게 싱가폴, 그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트남을 끼워서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해당되는 요 5개의 나라를 의미를 하고요. 이 나라들의 업종, 주로 어떤 산업들이 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니라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파이낸셜이니까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가 3분의 1입니다. 3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가 이제 필수 소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경기에 상관없이 써야 되는 것들, 이제 음식료 같은 것들이죠. 이게 한 12%, 그다음에 산업재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이 10.25%, 그다음 부동산이 10%,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주는 얼마입니까? 0.69, 즉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많이 접하신 중국의 신천 소개해드렸던 또는 미국의 나스닥 이런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고 핫하게 가는 시장들 대비해서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아마 여러분이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 펀드를 저는 지금이라도 리밸런싱 갈아타십시오. 뭐래요? 언택트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언택트, 그 동남아시아를 가지고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기서 시중에 많이 판매된 아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펀드들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제가 해당 회사들 자산운용사에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뭐 팩트로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성의 아세안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뭐 KB의 아세안도 있고, 그다음 한화의 아세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아세안 펀드들이 이렇게 규모가 큰 게 뭐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성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주로 아세안, 여기 MSCI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이제 갖고 온 거를 보면은 보라색인데 이게 최근 3년 성과예요. 2017년부터 이제 가져온 성과인데 3년 성과인데 이 벤치마크, 이 시장의 비교 지수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3년 동안 12% 마이너스예요. 유일하게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아세안이 운용을 상당히 잘했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났다가 이걸 다 원금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물론 뭐 최근 8월 들어서 급격히 또 시장이 약간 뭐 특정 종목의 효과인지 이거는 뜯어봐야 되겠지만 급격히 좀 붕괴가 돼서 어쨌든 원금 이상 유지하는 게 삼성자산의 아세안이라는 게 유일하고요. 나머지 아세안 펀드는 다 대동소이하게 마이너스, 이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니까 못 갈아탄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손실폭이 작을 때 제가 볼 때는 손절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실을 좀 최대한 제한적으로 줄여놓고 앞으로도 상승 잠재력이 높은 쪽으로 갈아태워 놓는 것이 뭐 10% 이상 수익이 나면서 복구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 행위 자체는 저는 되게 격려를 드립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합니다. 저도 뭐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깨질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깨질 때까지 방치하기보다는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서 좀 부진하다 싶은 것들은 좀 추세가 잡혔거나 조금 우량한 것들 장기 이 전망이 좋은 걸로 갈아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리밸런싱의 요체가 아닌가 싶어요. 갈아타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여기 펀드뱅크 포스라고 그래가지고 펀드 슈퍼마켓이 지금 포스증권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제일 보수나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언택트 펀드로 갈아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요지입니다. 한화의 글로벌 언택트라는 펀드를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 펀드의 가장 최근인 7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발췌를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보유 내역 상위 10종목을 뜯어보면 텐센트라는 요새 뭐 핫하죠. 좀 뭐 위챗이라든가 핫한 그런 기업인데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그죠? 아마존, 퀄컴,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IT 기술주거나 아니면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처럼 이미 소비재, 경기 소비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로 차별화가 지속이 되고 있죠. 아마 전일 기사로는 애플이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업종으로는요, IT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36%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미소비재 기업들이 한 21% 정도.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기업, 그다음에 의료. 이 펀드의 장점이라면 헬스케어라고 불리는 의료 산업도 대략 한 10% 정도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전부 다 이런 IT나 임의 소비재로 통신 서비스로 전부 다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비중이 많아요. 헬스케어는 별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헬스케어도 적정히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고 국가별 비중도 저는 봤을 때 미국만 오롯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미국이 한 35% 되지만 중국도 한 27%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일본의 테크 기업들도 함께 투자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약간 전체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미국이 조금 쉬어갈 동안에 지난 7월 달처럼 중국이 막 올라온다 했을 때 미국만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이럴 때 중국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펀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사이에 무역 분쟁을 가지고도 그렇고 11월 달에 대선을 놓고 불확실성, 뭔가 이렇게 서로 때리면서 뭔가 좀 불안함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는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계속 비즈니스는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그런 규제를 넘어서 풍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 시장 기술력과 그리고 충분히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언택트 펀드 성과 점검 및 돈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뉴스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동남아시아 비전이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리밸런싱 해서 언택트를 해보시면 어떨까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